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릴 지오프리라는 영양학자의 설탕 중독을 제가 읽고 이 영상의 제목처럼 제로의 시대, 먹으면 먹을수록 살찌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이 책은 영양학자이자 카이로프랙터인 이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국내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정말 많은 칭찬을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핫한 제로의 시대에서 왜 우리는 제로를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먹으면 먹을수록 살찐다? 제로? 근데 제로라면은 칼로리가 없는 것인데 왜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살찌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로라고 하는 건 뭐죠? 저희가 제로 탄산, 예를 들어서 저도 요즘 뭐 제로 웰치스, 샤인머스켓 맛이나 체리 맛, 그 다음에 제로 펩시, 와 진짜 미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제가 전 아무래도 10년 동안 트레이너 생활을 해왔고 영양학도 공부했고 좀 식단 이런 거를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좀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제로라는 환상에 빠져서 제로를 쫓다가 저는 제 몸으로 좀 느꼈어요. 이게 맞나? 세상에 이런 내가 잃는 거 없이 얻는 것만 있는, 단맛이라는 행복을 얻는 것만 있는 행복이 존재하는 게 맞나? 라면서 저는 계속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 제 의심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이 어느 정도 내려준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 제로의 단맛을 유발하는 인공감미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칼로리가 없는데 단맛을 내는 것은 뭐 자연 유래당 중에서도 칼로리가 뭐 옥수수 과당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뭐 빵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하지만 뭐 자일리톨이나 뭐 스테비아 같은 건 자연 유래당 중에서도 당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제외를 할 건데 보통 저희가 먹는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뭐 무설탕 껌, 뭐 제로 탄산 이런 거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인공 감미료는 왜 안 좋나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인공 감미료를 먹으면은 저희 뇌랑 몸을 인공 감미료가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탕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서 우리 몸이 당을 내가 지금 얼마나 섭취했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인공 감미료를 먹으면 몸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칼로리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내가 공복감은 계속 유지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공 감미료를 먹으면은 지금 내가 뇌에서는 지금 이거 달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만 실제로 몸에서는 어떻죠? 혈당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뇌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칼로리가 공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맛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탄수화물이 더 강하게 땡기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뭐 여자친구랑 가끔 피자나 뭐 고탄수화물식, 그러니까 배달 음식이나 맛있는 걸 먹을 때 요즘 제로 펩시나 그 제로 웰치스 샤인머스켓 이거에 제가 완전 꽂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땡기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이 어느 정도 내려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거는 어떤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를 한 캔씩 마시는 사람들을 25년 동안, 거의 종단 연구 비슷하죠. 25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 잔 마실 때마다 과체중이 될 확률은 65%가 더 높고 비만이 될 확률은 41%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연구들에 따르면은 결국 인공감미료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식욕을 증가시키고 특히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커니즘을 쫓아가 보면은 인체가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도록 내 몸의 메커니즘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인공감미료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인슐린 요구량을 줄이기 위해 당 섭취를 보통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인공감미료에 의존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공감미료가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를 부추겨서 인슐린 민감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이 책에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공감미료가 어떤 것들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인공감미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아스파탐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스파탐은 일단 많이 들어보셨죠? 설탕보다 한 200배가 더 달다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설탕 이만큼을 넣어야 될 거는 아스파탐은 이만큼만 넣어도 그 단맛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스파탐이란 건 보통 다이어트, 뭐 탄산음료, 그다음 비타민, 뭐 가향 요구르트, 뭐 저희가 먹는
보면은 무설탕 이런 데는 다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스파탐을 알고는 있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아스파탐을 공부해봤어요. 그럼 아스파탐이란 게 이렇게 있다면은 보통 이 아스파탐에서 90% 정도는 페니알리닌이랑 아스파라트산, 좀 이름이 어려워요. 페니알라닌과 아스파라트산이라는 이제 두 가지 아미노산은 이제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렙틴과 이제 인슐린을 혈류로 빠르게 방출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은 페닐알라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페닐알라닌은 저희가 신경세포 중에 세로토닌이라고 있죠. 어떻게 보면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엄청 낮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떨어지면은 보통 저희가 포만감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식이 유발된다고 해요. 이 아스파탐의 90%를 차지하는 페니알라닌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메탄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머지 10%는 메탄올이라는 신경독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이어트 관점으로 보면은 체내에서 분해되어서 포말데하이드라는 그런 물질로 변한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메탄올인데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포말데하이드로 변한다고 하는데, 이 포말데하이드는 혈액의 이제 산송도를 높이고 신장 문제와 시력, 장기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이제 아스파탐은 사실 현재에는 이제 식욕과 칼로리 섭취를 증가한다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스파탐은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크랄로스라는 인공감미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수크랄로스는 이제 한 연구에서 장내 세균, 저희가 장내 세균에는 뭐 유익균이 많다는 전제하에 장내 세균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수크랄로스가 소화 과정에서 이제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이제 대장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게 수크랄로스가 장내 세균을 먹고 거기서 이제 죽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크랄로스는 이제 지방세포에도 축적이 되고 이제 간이나 신장 손상과도 관련이 깊다고 해요.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이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추려고 수크랄로스를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수크랄로스를 섭취한 비만 환자는 이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혈당과 인슐린이 더 많이 증가하고 이제 인슐린 제거 속도가 훨씬 느려진다고 해요. 인슐린 제거 속도가 느려지면은 당뇨에 안 좋은 이유는 이제 인슐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체가 지방을 연료로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크랄로스는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카린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이 사카린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사카린과 이제 아스파탐은 이제 칼로리 섭취랑 무관하게 이제 설탕보다 체중 증가를 더 많이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카린은 쉽게 얘기하면 아스파탐이랑 비슷한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웃긴 게 이 사카린이랑 아스파탐 둘 다 FDA에서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아이들이긴 해요. 하지만 이 FDA에서 이거 안전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간주하는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인공 당뇨 중에서 세포랑 세포 내 DNA, 그러니까 제 유전자에 가장 크고 광범위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애들이 이 사카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인공감미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영상의 결론을 내리자면은, 보통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 이제 다이어트 탄산 음료를 마시고 있거나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제 계속 그런 이거 제로니까 살 안 찔 거야 하고 손이 가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 이제 제가 그런 무의식 중에 제로 탄산에 손이 가면 갈수록 탄수화물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로 인공감미료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체내 환경이 산성으로 바뀌고, 그래서 인공감미료에서 나오는 독소들을 그냥 지방에 저장하도록 이제 몸의 메커니즘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공감미료를 제가 공부하고 저는 이제 평소에 느끼고 있었지만, 이 책의 저자도 말하는 게 이제 인공감미료를 보면은 사실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체중 감량에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해요. 왜냐면 실제로 인공감미료들은 많은 단맛을 내지만 이제 칼로리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 지방 1kg를 연소하려면 7,700에서 7,800kcal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더해서 내가 일주일에 뭐 0.5kg의 지방을 감량하려면 이 정도 칼로리는 먹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 이상적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 이런 식으로도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고 회원들한테도 많이 시켜봤어요. 하지만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인공감미료나 이런 게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너무 많이 침투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욕망을 자꾸 건드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감미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편의점 냉장고, 제가 이 영상의 썸네일도 이런 편의점 냉장고로 쓴 이유가, 편의점 냉장고 열면은 제로가 거의 제가 과거에 비해서 제로 음료들이 90% 이상 그 진열대를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제로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직 낮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움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뭐 인공감미료 안 좋고 이게 내가 오히려 내 뇌랑 몸을 속여서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겠는 건 알겠다.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큰 매력을 느낀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트레이너 10년 차인데 많은 깨달음을 얻고 회원들한테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책에서 이런 설명들 말고도 정말 다이어트에 좋은 방법, 탈설탕 방법에 대해서 많은 지론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인이 이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다이어트의 핵심은 빼지 말고 더하라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에 무엇을 빼내려고 하잖아요. 빼내고 그 결핍으로 제 의지로 버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다이어트 방식은 빼내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더하라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분도 이제 다이어트 콜라에 중독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치료하시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콜라에 너무 중독돼서 이걸 먹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원님, 그거 의지가 약하신 거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드셔라. 그 대신에 오늘부터 드시기 전에 녹즙 한 잔만 마시고 드셔봐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준다고 해요. 이거는 저도 많이 공감이 가는 이유가, 저도 평상시에는 밥닭김치로 하루에 4끼를 먹고 주말에는 여자친구랑 맛있는 걸 먹는데, 이 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맛봉오리를 바꿔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맛봉오리라는 건 뭐냐면,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주말에 이렇게 당이 높고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고 월요일날 식단을 하면은 맛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 삶의 일부거든요.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정도만 먹으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식단을 하면 수요일 아침에서부터는 엄청 맛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맛봉오리고, 저같이 이제 다이어트를 찌었다 뺐다 또는 다이어트를 10년 이상 해온 사람들은 이 맛봉오리에 대한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그런 음식들을 먹어도 맛봉오리를 빨리 일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 소개하는 방법들도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미 제로의 시대에서 이 제로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로를 먹기 전에 일단 첫 번째 변화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로를 먹기 전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로를 결국 끊어내려면은 이 맛봉오리의 변화의 축을 시작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그 변화의 포인트를 녹즙을 먼저 먹고 제로를 먹게 된다면은, 결국 이 식이섬유나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인공감미료나 이런 만들어진 당에 대한 맛의 의존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맛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내 뇌가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먹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전을 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년차 트레이너지만 너는 왜 이런 책을 읽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데 그만큼 당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군것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오늘 결심했어요. 일단은 제로 탄산은 끊을 거고, 영양제는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정도는 꼭 챙겨 먹을 거고, 그다음 오메가3는 식전 15분 전에 먹는 게 좋고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어느 정도 영양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사실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기 전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제로 탄산을 끊을 것이며, 이제 당이 들어간 액상과당이나 이제 과일 주스 이런 거 다 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영양 쪽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보고 왜 이런 결심을 또 한 번 내렸냐. 여러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왜 남들보다 좀 이런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특히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빨리 낳으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미래의 안정적인 소득이 확정돼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레지던트 뭐 수련이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그 전에 결혼을 하시려고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학부생 때 인간의 몸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고 탐구했고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 좋은 유전자를 내 후세대에 물려주는 거에 대한 기전이나 메커니즘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인공감미료 이렇게 안 좋다 먹지 말아라 이 정도로 전달하는 에너지로 여러분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은 결국 스크래치예요. 여러분들의 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한 스크래치를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 이 마음이 정말로 변하려면은 제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제가 직접 읽고 쓰고 느끼고 생각하고 결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타이로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뭐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지금 좀 너무 고도비만이라 내 삶을 완전 180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 책을 사서 읽으시는 걸 권장하고 난 아직 살만한데 이 앞에 이야기한 이 선생님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돼서 습관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누군가의 말로 영상으로서 수동적인 이제 자극으로 인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본인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바꿀 만한 능동적인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해서 오늘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